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의 춘배는 아니고 치우입니다. 제가 하도 춘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가 요즘은 춘배가 난지 내가 춘배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어요. 회원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힘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솔직히 그런 자리가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또 춘배 책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게 익숙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분석한다기보다는 물건을 선정하는 그 기준을 보는 거죠. 일단 그 기준에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격이죠. 가격을 어떻게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게 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격을 어떻게 자신의 눈에서만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시간 가격을 비교해 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 입장 하니까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 음악의 제목이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에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뜻인가. 이 음악이 공포영화에서 귀신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었죠.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교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지를 선정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물건보다 비교를 그 물건의 가격이나 모든 것에 비슷한 성향의 비교 물건을 선정하는데 그 비교 물건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되면 사실상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고평가됐다는 건 어디까지나 감정평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유찰이 몇 번 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감정이 고평가됐다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꼭 높게만 형성이 됐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게 형성이 돼서 이익이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내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 표준지를 맹신하게 돼요. 말 그대로 맹신이죠. 맹신해서는 안 되고 투자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의심이 무조건적인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야죠. 합리적인 의심이란 타인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봐야 하는 거죠. 비교 물건지에 나와 있는 비교 물건을 내가 어떻게 그 물건을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시내 중심가에 있다면 유동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같은 동종 업종이 어떻게 모여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비교 물건지의 첫걸음이죠. 비교 물건지를 하다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춘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네요. 경매에서 나온 물건은 그 금액을 비교해서 비교 물건지가 선정되었는데 그것이 꼭 들어맞는 경우는 없다. 꼭 들어맞는 경우가 없어요.
차라리 자신이 그 물건과 비슷하고 생각되는 물건을 선정하여 비교 물건을 만들어서 본 물건과 비교 물건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가격이 비싸면 비싼 나름대로의 이유를 적고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를 적어봐라.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꼽아볼 수 있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초보자는 입찰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추적 관찰해 보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폐찰했으니까 그냥 끝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 물건을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물건으로 변신해 있더라. 짜릿하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추적 관찰을 계속 하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비교 물건은 감정평가서에 나온 걸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비교 물건을 만드는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를 확인하는데 단순히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아침에는 어떻게 되고 점심에는 어떻게 되고 저녁에는 어떻게 되고 또 주말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걸어다니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흥할 수가 있고 어떤 업종이 등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든 면을 다 꼽아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돈 주면 이건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투자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심을 많이 해야죠.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나를 이롭게 만드는 의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 물건지를 선정하는데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비교 물건지가 아니고 내가 선정한 비교 물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금액을 1차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높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비교 물건지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목적이 일시 기다리면 되는 건데 목적이 일시 기다리지 않으면 항상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되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비교 물건지를 좀 더 공을 많이 들이면 물건지를 보는 힘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지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이 가격이면 내가 쓸 수도 있다. 이 가격이면 내가 얼마를 남기겠다. 이 가격에 어떤 상황을 내가 더 첨가시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거의 출발점이 비교 물건지죠.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는 회원들도 계시더라고요. 돈이 될 만한가요? 그건 저도 모르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젠간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죠? 예, 오릅니다. 언젠가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데 그 언젠가를 몰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언젠가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비교 물건지예요. 보통 초보자들은 임장을 나가라 하면 비교 물건지에 관심 쓰는 사람이 10명 중 한두 명도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교 물건지하고 또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물건지하고 비교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봐야 되고 감정평가에서는 금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너무 고평가다. 너무 저평가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어디가 몰려 있으니까 비싸고 단순히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실거래는 얼마에 거래되고 괴리율은 얼마나 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게끔 비교 물건지를 만드는 거죠. 감정평가서에 국한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는 유동인구를 먼저 체킹한다. 유동인구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가죠. 나는 주택지 여건에 대해서 한번 꼽아본다. 주택지 여건에 걸어서 5분 거리니까 슈퍼와 목욕탕이 있다. 그러면 점수를 몇 점씩 좀 더하고 술집이 몇 군데가 있다. 학교 옆에 술집이 3군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점은 마이너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계량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아직까지 제가
많은 회원님들을 만났지만 비교 물건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논의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 것은 물건지에 대한 생각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배경을 만들어주는 비교 물건지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논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 물건지를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또 그 꼼꼼함이 나에게 유리하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비교 물건지에 공을 더 많이 들이시고 부동산은 시험은 모의고사가 있고 또 모의로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부동산만큼은 모의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모의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낙찰돼서 추적 관찰. 추적 관찰이라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과연 몇 개월 몇 년을 지켜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경험력을 쌓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많이 벌기도 하고요. 그거의 시발점이 비교 물건지를 얼마나 잘 선정하고 얼마나 잘 분석하고 얼마나 더 내 걸로 만드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비교 물건지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도 하고요. 비교 물건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 물건지를 잘 선정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